이번 대선에서도 인천이 중심 지역으로 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죠. 대선 후보자들이 예. 몰려와요. 그러게요. 예. 네. 예, 그 세월문화재단에서 예. 대선 후보 예. 초청 그 이제 토론회를 가졌는데 네. 월요일 날에는 윤석열 후보가 왔고요. 예. 화요일 날 그저께죠. 그저께는 이제 이재명 후보, 어저께는 안철수 후보.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빼고 내일은 원래 심상정 후보가 돼 있는데 심상정 후보가 오늘 지금 뭐다 중단. 다 이제 선거 운동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이제 그건 뭐 모르겠고요. 그래서 언론 단체가 이제 주최를 하고 그 인천 시내 언론 단체가 주최하고 세월문화재단이 주관해서 예. 그 날짜도 그 각 정당에서 어느 날짜가 좋겠다고 받았다 그래요. 근데 네. 보니까 공교롭게도 윤석열 후보가 먼저 와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먼저 와서 인천 상륙작전 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예. 인천 상륙작전 예. 어떤 보수 진영에서는 예.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네. 우리 그 대한민국의 위기 인천으로부터 반전의 기회를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여튼 첫 단추는 윤석열 후보가 끼었습니다만은 저희는 여튼 여야 대선 후보로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먼저 이재명 후보가 인천에 와서 했던 주요 핵심 내용 떠올려 놓고 우리 홍 의원님의 해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입니다. 우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영 구분하지 않는 인사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네요. 네네.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공약이죠. 인천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공약이 아니라 예. 이제 그 공약은 경인선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이제 공약을 뭐 네. 전에 한 것이고 예. 특별하게 그날 발표회 그 토론회에서는 뭐 특별하게 그 간단하게 지나갔습니다만 네. 그 전에 와서 인천에 와서 얘기했다고 이제 넘어갔고요. 네네.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1호 공약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진영 구분하지 않고 인재를 이렇게 인사를 쓰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그 동안에 사실 진보 진영에서 코드 인사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 인사를 벌써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제 2기 그 진보 2기라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편중된 인사를 썼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쓰지 않고 진영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느 대통령이나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과연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겠죠.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그 진보 진영이 좀 사실 요즘 열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세고 다 중도층을 이제 끌어들여야 이제 대통령 당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타겟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홍인 보시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 진영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진영 속에는 국민의힘 진영이 아니라 정의당 진영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진보 쪽에. 아니 근데 뭐 다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되면 모든 100%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편한 사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을 쓰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제 이것이 과연 지켜지겠냐? 그 동안에는 많이 지켜지지가 않았죠. 그렇습니다. 네. 전에 경기도지사가 그 정무직 부시장을 상대당에서 추천받아서 한 사례가 있긴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대구시장도 마찬가지로 대구도 그랬습니까? 대구도 그랬죠. 대구도 그 상대당의 국회의원을 나왔다가 이제 낙선한 사람을 이제 그 부시장으로 세웠는데 그것은 이제 그 이유는 이 민주당 정권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시행한 쪽은 한나라당이었었네요. 이제 경기도는 이제 한나라당에 쓴 거고 그 민주당은 그렇죠. 둘 다 그런 것이죠. 그렇죠. 단체장은 한나라당이었고 거기에서 부단체장을 상대당 민주당 쪽에 있는 인사를 뽑아서 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공조를 해봤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보다는 폭이 넓은 얘기인지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깊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진보 쪽의 인사에 좀 이렇게 손짓을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게 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상대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진영에서도 과연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재명 정권에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선택은 뭐 당에서도 뭐 좀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본인도 예. 그것을 동의하- 내켜야 되는 그렇죠. 것인데 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해도 상대가 응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갔거든요. 네. 네. 자,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전부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네. 지금 그 아마 남녀 갈등 편승한 정치인 때문에 갈등이 격화했다. 이건 저거 얘기인 것 같아요. 저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해체 이거를 저 페이스북에다 올려놓으니까 이 이후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여성가족부 해체를 하겠다라는 그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나온 이후에 네. 그 여성들 2대녀라 그러죠. 예. 20대 여성분들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좀 견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방과 수도권 네. 그리고 남녀 갈등, 예. 젠더 갈등이죠. 예. 이런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 이렇게 크게 어떤 이게 우리가 이제 양분화 시켰죠. 양분되어 있는데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갈등의 요인이 뭐냐면은 저성장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거기서 네. 문제를 발견한 것이고 이 저성장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는 제1호 공약으로 네. 전환적 공정 성장을 제시한 것이죠. 전환적 공정 성장. 네. 예. 이번에도 이제 그 전환적 공정 성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어떤 그 성장성의 회복을 통해서 기회의 총량을 늘려야 세대별, 성별, 계층별, 지역별 갈등이 사라진다 이렇게 성장을 시켜서 일단 그 판단을 했습니다. 성장 속에서 기회를 좀 더 늘려보자. 네, 뭐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성장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한 어떤 그 뭐죠?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올려서 이것을 이제 성장 기회로 삼는다든지 이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성공한 건 아니에요. 역효과가 그렇죠. 역효과로 나타났죠. 네. 그런데 이 성장을 이제 보통 성장은 보수에서 얘기하고 진보 쪽에서는 이제 분배 쪽으로 그렇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 성장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이 정부가 어떤 역할을 많이 해서 이렇게 성장 쪽으로 해야 된다고 할수록 이 시장은 또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와 같은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날 아침 대화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다음 먼저 왔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자막 올려보시죠. 자, 먼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와 정부는 딱 할 수 있는 일만 해야 한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작은 정부론인데, 네, 그렇죠? 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부가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뭐 문재인 정부라든가 기존의 이제 진보 정당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시장에 참여하고 간섭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을 해왔고 보통 보수가 이제 시장 경제론이 많은데 이 그 윤석열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 정신을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여기도 공정의 문제입니다. 사실 공정한 그런 시장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아니라 정부는 시장이 공정하게 질서를 자리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룰을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공약을 좀 많이 내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정리를 지금 못했는데 공약이 이날 대화 현장에도 있었고 나와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제시했던 공약. 이제 공약은 이제 그 세월문화재단에서 사전에 이제 3명의 그 패널을 만들어서 이제 질문을 하는 식으로 했고 따로 이제 그 세월문화재단에서의 공약 발표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 인천역으로 이동해서 인천역 앞에서 인천시 공약을 발표를 한 것이죠. 네. 그 공약 요점은 인천시의 뭐 주요 현안을 다 이제 얘기했죠. 인천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일단 제일 큰 현안 수도권 매립지 이거는 총리실 산하에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네. 이제 대체 매립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가장 뭐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습니다만 인천 경인선 네네. 경인 고속도로를 지하화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이 교통 문제 이런 이제 그 경인 고속도로라든가 경인선은 사실은 이를 통해서 우리 인천이 그동안 발전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경인선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동인천 또 주안역 있는 미추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동암역 부평역 이게 부평구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이것이 지상으로 되다 보니까 예. 이제는 이제 서로 동서남북을 그것이 양분시켜버려요. 양분시키는 또 장애물이 돼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GTX 2를 신설하겠다 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GTX 2 신설. 네. 예. 2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EF. EF. 네, 이렇게 나왔죠. 그 여기는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지금 그렇죠. 이게 이제 GTX 이제 여기서 좀 더 우리랑은 이제 관련이 없다고 봐서 경기도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GTX D 노선 결국 김부선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단 신도시 그다음에 김포 신도시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만이 많고 계속 강남 직결을 요구를 했는데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 김부선이 아니라 강남을 관통하는 그런 노선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8단까지 연결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예. 경기도에 가서 발표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인천에서는 GTX 2 노선을 신설한다 그랬는데 예. 기존의 인천공항 그다음에 인천공항 청라 검암 계양 네. 김포공항까지 요 공항철도 노선은 기존 선로를 이용하고 네. 이제 김포공항에서 강북을 연결해서 이 구리까지 연결하는 강북과 그래서, 구리를 연결하는. 그래서 우리 동서를 관통하는 강북으로 동서를 관통하는 예. GTX 2 노선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남녀 갈등 얘기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분류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진 않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어떤 그쪽의 논란에 대해서 비껴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또 저 남동공단 가서 얘기했나요? 중소기업을 네, 그렇죠. 중소기업에 남동공단도 이제 갔다 왔습니다만 예.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두 후보가 이 인천이 중소기업이 많은 도시 아닙니까? 예, 중소기업이 많은 도시인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문제를 이제 대기업에 네. 대기업이 이제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을 이제 예속하거나 종속시키거나 착취한다. 착취. 착취한다. 그 표현까지 갈 수 있겠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비용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용 인상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소기업, 하청기업에 많이 전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단 임금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인재를 쓰고 싶어도 좋은 인재가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중소기업에 이제 문제가 있다. 발전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을 한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공정한 그 룰, 정보의 차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해법에 대해서는 진짜 필요한 곳에는 국가가 최소한도로 해서 어떤 지원을 중소기업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부의 직접 지원 이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52시간 유연제 이 얘기도 계속 나와요. 이 부분도 인천 와서 얘기를 하고 가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한번 네. 거기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뭐냐면요. 이게 그 시간제를 얘기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이제 MZ 세대죠. MZ 세대들이 뭐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이런 거를 전전하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주 40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 두 분이 제가 배당한 시간이 비슷한가요? 한쪽으로 좀 치우치. 근데 이제 윤석열 그리고 이제 후보가 젠더 갈등에 대해서는 네네. 젠더 갈등 이것도 첨예하지 않습니까? 예. 이 젠더를 뭐 서로 나누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하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예, 예. 이제 그 불편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젠더 갈등 누가 그 젠더 갈등을 일으켰느냐 예. 이제 이런 차원에서 여성가족부가 상당 부분 그 책임이 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이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 직접 바로 맞대응한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이게 전초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의견도 차이가 있고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하게 후보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하튼 인천으로서는 수확이 있었다. 양 후보가 인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천과 관련된 이렇게 약속도 해대고 어떤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걸 우리 시민들과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있었다. 근데 그 전에도 이렇게 예. 대선 후보가 예. 차례로 와가지고 인천에서 예. 이렇게 그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나요? 기억이 별로 안 나서 그렇죠. 지금 막 지금 네, 이거 칭찬하는 거예요. 예. 우리 시청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예, 시청자들 반응이요. 예, 예. 하기정 TV 인천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대충 해서 인천 시민의 환심을 얻기 위한 공약은 절대 안 됩니다. 제임스 P님, GTX 2노선 꼭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크앙님, 저도 뭐죠? 공평인가요? 콩사탕이 싫어요. 공산당이 싫다는 이거를 이제 콩사탕이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예. 크앙님 공평이라고 하는 말은 자본주의 자유경제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기회가 공정해야 되는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제 네.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예. 이제 그 토론 발표회를 통해서 이제 경견 발표를 한 것이죠. 발표회를 통해서 그 임국공 사태 있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에 예. 그 임시직 직원들에 대한 정규화. 정규화를 했을 때 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이 20, 30대 MZ 세대는 말이죠. 예. 이 결과의 공정, 이 문재인 대통령은 결과의 공정만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왜 본인이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 결국 결과적으로 정규직화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 20, 30대 세대들은 과정의 공정도 생각한 것이죠. 그렇죠. 네. 나도 지금 공시생으로서 지금 그 정규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 기회를 열어주지 않고 예. 이렇게 일부 거기에서 열어줬느냐 이것은 불공정하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것이 MZ 세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각 진영 쪽에서 20, 30대를 향해서 많은 구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예. 구애를 하지만 상당히 좀 그 대충 대응해서는 이게 마음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영부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어영부영이 네. 왜 단어가 만들어졌는지도 한번 우리 대선 후보 주자들 한번 좀 되새겨 보시죠. 네, 하이원님도 감사드리고요. 예. 네, 제임스 B님도 개인적인 또 의견을 뒤에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시청하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우리 IBS 인천 방송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